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7일 지난 간밤에 있었던 주요 뉴스와 흥미로운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의 주요 트윗 보시죠. 비트코인 하락은 시장의 본질이다. 2조 달러 자산 움직이려면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체크메이트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온체인 분석가의 트윗을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 팟캐스트에 출연한 체크메이트의 발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가격 하락을 시장 조작이라고 생각한다. 즉 개미털기. 기관 투자자들이나 국가나 아니면은 기업들이 말하자면 큰 손들이 개인들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싸게 매수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시장 조작 아니다. 비트코인은 2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일이 항상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더 큰 가격 상승이 오려면 그만큼 큰 자금이 필요한 거고, 그 자금을 못 찾는 중에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고 횡보할 때도 있고 이렇게 계속 변동성이 있는 거다. 이게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요, 비트코인의 일간 가격 변화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는 상승, 30%는 하락, 그리고 나머지 40%는 횡보합니다. 그러니까 40%가 가장 큰 확률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간 수익률로 거의 40% 기간 동안은 횡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락하니까 사실상 70%의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30% 기간 동안만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방향성 투자를 한다.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베팅하고 숏 포지션을 잡고 공매도를 하고 이러면 돈을 벌기 어렵다라는 게 데이터적으로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내심을 갖고 가격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전략이 더 효과적입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기다리던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짐 크레이머가 나와서 암호화폐는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지금 아주 희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짐 크레이머, CNBC의 진행자죠. 이분이 이제 진반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가 죽었다, 뭐가 끝났다 하면은 꼭 그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짐 크레이머가 또 비트코인 0달러 될 거다, 이더리움도 0달러 될 거다, 솔라나도 다 쓰레기다 라는 극단적인 비관론을 펼친 게 이 커뮤니티는 아주 반색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역지표 짐 크레이머의 말이 이번에도 맞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피에르 로샤드, 비트코인 가격보다 본질에 집중하라 라는 근본적인 말씀을 또 해주셔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근본 말은 여러분들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피에르 로샤드는요, 87,000달러가 여러분이 비트코인이 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106,000 달러를 받기 때문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60만 달러를 본 다음에는 25만 달러로 싸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가격을 너무 가까이서 지켜보는 것이 문제다 라고 강조하며 해결책은 비트코인의 근본, 즉 돈을 버는 자유, 저축하는 자유, 그리고 소비하는 자유로 연구하는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애플워치 차고 계신 분들, 비트코인 거래소 같은 거 앱 깔아놓고 가격 푸시 알람 받으면 그때마다 애플워치에 이렇게 가격이 뜨더라고요. 비트코인 가격 몇 퍼센트 하락했다. 그런 거 받지 마십시오. 그런 거 볼 때마다 계속해서 가격을 보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스스로를 궁핍하고 이렇게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나요? 가격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가격 보지 마라. 차라리 가능하다면 그냥 비트코인 샀으면 앱을 지워버려라. 거래소 앱 지워버리고, 근데 거래소 앱을 지우면 더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안 좋으니까 지우지는 마시고 가격 알림 받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제가 멘탈이 흔들리고 인내심이 바닥나서 손이 나가게 되고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찾아올 수익도 나를 떠나간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려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런 가격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서 자유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자유에 있다는 점, 이거를 꼭 한번 다시 상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 홀더들의 패닉 매도, 장기 투자자에겐 낙관적인 신호다 라는 온체인 지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칼 맹거가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할 때 이 단기 투자자들이 그 손실을 보고 매도하고 시장을 떠났다 라고 하는 크립토컨트의 이제 분석 지표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많은 단기 홀더들이 패닉 상태에서 손실을 보고 매도했다라는 거는 이 비트코인 관광객들이라고 하죠. 별명이 비트코인 투어리스트, 잠깐 비트코인에 들려본, 여행 온 그런 관광객들이 방주를 떠나는 것 같은 거다. 이거는 강세장의 신호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24시간 동안 약 7만 9천, 약 79,300 비트코인 정도가 이 손실을 보고 비트코인 거래소로 갔거든요. 단기 홀더들의 비트코인이
손실 본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이동됐습니다. 결국 팔려고 간 거겠죠. 그게 79,300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규모의 손실 실현은 역설적으로 이제 약한 참여자들, 약한 손 참여자들이 빠져나가고 강한 신념을 가진 장기 투자자들만 남게 되어서 이 부의 이전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항상 시장의 정화 과정이고 이후에는 시장이 반등하기 위한 건전한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큰 반등이 온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아직 초기 단계다. 현재 채택률은 3%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차트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의 어덥션 패스, 그러니까 채택률 패스, 뭐 갈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3% 정도의 지금 채택률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리버의 분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2025년 비트코인의 글로벌 채택률은 약 3% 정도다. 저도 국내에서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과 어떤 기술 혁신을 보고 투자하고 있는 분은 5% 미만으로 봤거든요. 5%도 많이 잡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투르 디메스터라고 하는 트위터리안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나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진짜로 내 자산을 오랫동안 파킹할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쓰고 있거나 아니면은 물물 교환의 매개로 쓰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3%밖에 안 된다. 결국 1996년에 온라인 뱅킹이 차지했던 채택률, 그리고 2005년에 SNS들이 차지했던 채택률, 1990년에 인터넷의 채택률이 모두 한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걸 봤을 때 이제 그 뒤로 온라인 뱅킹과 SNS와 인터넷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차트가 보여주는 것처럼 S커브를 그리면서 급격하게 채택률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성장률은 정체가 되어 있지만 아주 크게 그동안 상승을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제 3% 정도의 채택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S자 형태의 큰 가격 상승이 곧 이제 채택률 증가죠. 그런 다음에 이제 횡보하고 그 가치가 유지되는 그런 안정화의 시기를 겪을 거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83,50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많이들 걱정이 되시겠죠? 일단 3일간만 무려 12,820달러가 빠진 것으로요. 이 과정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청산됐다고 합니다. 10억 달러면 3일간 빠진 금액으로 쳐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EU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실제로 얘기를 한 거, 이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도피하는 현상, 이게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렸습니다. 심지어 이틀간 안전자산인 금도 2.2%나 하락을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비트코인도 당연히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도 하루에만 11억 달러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일주일 동안 19.4%나 떨어졌습니다. 다가오는 28일에는 69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다가옵니다. 이것도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제 경제 불확실성까지 겹쳐서 단기간 비트코인이 다시 95,000달러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요 다행히 4일 연속 하락세를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요인을 미친 것은 엔비디아의 호실적이겠고요. 어쨌든 S&P 500 지수는 0.01% 상승, 나스닥 지수는 0.3%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4%가 하락을 했습니다만, 자, 엔비디아는 4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당 조정이익은 89센트, 예상은 85센트였습니다. 매출은 393억 달러, 예상은 381억 달러였고요. 4분기 4월에 발표된 4월부터 시작되는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는요 430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인 421억 달러를 또 상회를 했고요.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3%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356억 달러 기록. 또한 최신 모델이죠.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블랙웰 GPU 아키텍처가 1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 CEO가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과낸 제품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초반에는 상승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EU 25% 관세 발표 때문에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반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S&P 500이 12월 19일 이후로 가장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모두 반납하고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채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연준이요, 연방준비제도가 다시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관심이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둔화로 바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EU 관세 부과 발표까지 해서 경기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고, 이게 이제 결국 그 경기 둔화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시각이 이렇게 바뀌면 조만간 10년물 금리부터 4% 아래로 내려갈 거다. 그러면은 연준도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의 지금 스트래티지스트들은 이번 주 금요일에 다가오는 개인 소비 지출, 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PCE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결정적이죠. 이거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올해 2차례 단행할 거다라고 하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될 겁니다. 심지어 이제 9월 첫 번째 내릴 거다라는 시각도 지금 7월 한번 내릴 거다라는 쪽으로 당겨졌잖아요. 이런 의견들이 지금 서서히 월가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쨌든 지금 수요일 4.2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4% 거의 초반까지 내려온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그리고 이민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어떻게 될지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면은 GDP 성장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깨고 내려오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도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요일에 발표될 인플레이션 데이터, PCE 데이터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 뉴스는요, 엔화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본 경제 지표가 요즘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라고 합니다. 달러 엔 환율이 0.11% 이제 내려갔는데, 이게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간 거라고 합니다. GDP 지금 2월 17일에 일본의 GDP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이때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3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GDP 상승률도 좋아서, 게다가 도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좋아서 올라가고 있는 걸로 나와서 일본이 30년 장기 저성장을 끝내고 지금 경기가 리바운드하고 있는 상황, 경제 성장 국면으로 다시 가고 있는 상황이 도처에서 목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 환율이 굉장히 지금 좋게 반응을 하고 있고, 엔화 가치가요, 달러 대비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뱅크 오브 재팬이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의견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여전히 그냥 한 번만, 올해 한 차례만 추가 인상할 거다라고 확실시하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격차는 많이 납니다만,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고, 일본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국가의 금리 인하 또는 인상 결정에 맞물리면서 이 거시경제 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그거를 주목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유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트래킹하고 있는데 WTI가 배럴당 69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70불 밑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원유 생산량을 늘려서 유가를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배럴당 69달러까지 내려왔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할 때 봤을 때만 하더라도 78달러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많이 내려왔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아무튼 좀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협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라크 쿠르디스탄 석유 수출 재개 협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원유 생산량 자체가 공급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지금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배럴당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대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세 가지 반응. 당신은 어떤 유형입니까? 일단 첫 번째 유형은 노코이너, 아직 비트코인 투자 안 하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발 더 떨어져라, 내가 좀 사게 라고 매수 기회를 노리는 관망자입니다. 다음 뉴코이너, 비트코인을 이제 막 구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들고 있고 제발 올라가라 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죠.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이 오면은 불안해하는 초보 투자자의 심리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비트코이너입니다. 경험이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더 큰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서 다음 월급 받을 때까지 가격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월급날에 비트코인 떨어져 있어야 더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 하락이 올 때는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로 보는 장기 투자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같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유형의 투자자가 모두 다르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투자자신가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자가 투자 경험과 그리고 목표하고 있는 게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크게 이 세 가지 유형의 투자자로 묶어서 여러분들은 3번인지 아니면 나머지 유형인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3번의 비트코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으로 2월 27일 데일리 비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